매일같이 새로운 PFT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PFT 사태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 PFT 반푼이들 얼굴 그만 보고 싶다.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멤버들에게 억하심정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소송전을 통해서 이 PFT 멤버들이 이 많은 여론의 반응을 다시금 잘 곱씹어 보며 본인들이 어떤 행보를 보였을 때 그나마 용서받을 가능성이 큰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기사가 올라왔겠습니까? 잘 나가는 소년 판타지 뒤통수 치기, 바로 MBC 오디션의 반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BC와 오디션의 프로그램은 인연이 아닌 걸까? 소년 판타지 제작사가 판타지 보이즈 멤버 유준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MBC 오디션 잔혹사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힘든 오디션 과정을 거쳐 꽃길 데뷔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1위 멤버의 나 홀로 이탈로 인하여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이죠. 잘잘못이야 법원에서 가려지겠지만 소년 판타지 나머지 멤버들은 어안이 벙벙하고 뒤에서 눈물만 흘릴 것이 분명하다라고 합니다. 최근 MBC 예능 프로그램이자 오디션 방송이었던 소년 판타지 방과 후 설렘 시즌2,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3일날 연습생 유준원 멤버를 상대로 무려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유진원이라는 멤버가 1위 멤버였고, 특히나 소년 판타지 MBC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굉장한 이목을 끌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드디어 MBC에서 대박을 터뜨리는구나 라고 했더니 뒤통수를 치고 나가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PFT 멤버들과 유사한 템퍼링 사태가 아니냐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전혀 반대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유준원 멤버와 같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좋게 표현한다면 자신의 꿈 때문이겠죠. 하지만 반대로 봤을 때는 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컸던 게 아닐까요? 이 유준원 멤버 같은 경우는 특히 나머지 다른 멤버들이 존재하고 그 멤버들과 제대로 된 팀을 구성해서 데뷔를 했어야 하는데, 자신의 이 일시적인 인기 상승으로 인해서 멤버들과 방송사를 배신하고 이탈하게 된 겁니다. 사실상 작금의 PFT 사태를 두고 많은 분들의 의견이 요즘 이 PFT 멤버들이 공범이 아니냐, PFT 멤버들도 본인들의 욕심 때문에 가스라이팅이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본인들의 의지가 너무나 확고해 보이지 않냐. 사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PFT 멤버들 역시 본인들의 욕심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계속하여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태에서 이 PFT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편파 방송 논란으로 큰 무리를 빚었던 SBS. 지금 MBC도 오디션 방송이 나가리가 됐죠. SBS 같은 경우도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통해 편파 방송, 특히나 최악이었던 이유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PFT 멤버들을 굉장한 피해자로 표현하며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완전 두박판으로 비유를 해버리게 된 거죠. 재현 영상에서 전혀 상관없는, 전혀 불필요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며 멤버들이 도박판에 이용당하는 그런 희생자 포지션을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한간으로는 PFT 멤버들이 굉장한 피해자인 것처럼 방송을 편파적으로 했다라는 이야기와, 특히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도박판으로 비유하면서 마치 소속사 정홍준 대표님이 멤버들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며 엄청난 지탄과 비판을 받게 되어 이젠 SBS도 굉장히 나락으로 가고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폐지 요청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더군다나 이 PFT 멤버들에 대한 사태뿐만이 아니라 유니버스 티켓까지도, 새로운 신규 걸그룹 프로젝트까지도 보이콧하겠다,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SBS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앞에 말씀드렸던 이 유준원 멤버의 사례처럼
이 피프티 멤버들 역시 결국엔 어떻습니까? 항고 소송을 지지부진 끌고 가는 이유 자체가 분명한 목적성을 띠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하여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고 소송 역시 끝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사실상 이들의 전략이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한 번 더 쏟아지고 있는 현재 상태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멤버들에 대한 이 항고, 도대체 이 항고 이유서 왜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쏟아집니다. 특히나 제가 앞선 영상에서 항고 각하된다고 했다가 항고를 포기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이들이 항고 기각이 아니라고 했다가 제 의견이 아니라 커뮤니티에 나오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전달드리고 있다 보니 이거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제 입장이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대중들조차 이번 사태를 다양한 형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고 이유서 제출이 아직까지도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원심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안 그러면 각하당하기 때문이다. 기각이 아니라 각하 처리가 된다는 건 심리 과정, 즉 재판조차 열리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부 상태다라는 겁니다. 만약 가처분 소송이 기각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각하 처리까지 되게 된다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본안 소송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을 때 이 피프티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님을 맞서기 위한 명분 자체가 굉장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내서 항고 이유서를 추가로 내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데뷔한 지 7개월밖에 안 된 멤버들이 가처분 소송을 걸다 보니 이제는 말할 건 다 꺼내버린 상태이죠. 보통의 그룹들은요, 5년 계약이다. 절반 이상은 활동을 하고 가처분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이 축적된 서사, 이 소속사와의 트러블이라던가 문제점이라던가 불만사항들이 많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피프티 멤버들에겐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 논리들을 펼칠 수밖에 없고 무지성 인용을 해주던 재판부 역시 이 피프티 멤버들에게 원심에서 기각 처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피프티 멤버들에게 남아있는 건 상상 배임, 결국 전홍준 대표님을 상대로 하게 된 배임죄 형사고발밖에 없는데 이건 역시 본안 소송을 가야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 멤버들은 항고를 결국에는 포기하면서 바로 본안 소송을 가게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멤버들이 뭔가 뉘우치기 위해서 또는 피프티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항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자신들의 승소율을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상승시키기 위해서 항고보다는 본안 소송으로 바로 갈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 중에 일각에서는요, 피프티 멤버들의 법무법인 발언이 아니라 전혀 다른 변호사단이 추가될지도 모른다. 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멤버들 왜 새로운 변호단까지 등장할 수도 있느냐? 바로 이 멤버들에게 있어서는요, 공범이다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게 멤버들과 부모님들은 큰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고소를 당한 이후에 학력과 경력이 모두 다 허위로 밝혀지면서 가처분 기각도 전에 이미 온 세상에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멤버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언론에서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고소를 당했고 학력, 경력 전부 다 허위 사실이었다라는 내용들까지 하나같이 노출이 되었음에도 이 멤버들과 부모님들은 법원에서 이 더기버스, 이 안성희 씨와 함께 처두기에는 지금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놓고 본다면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를 제외해놓고 재판을 가야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멤버들과 멤버들의 부모님들은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나
척을 두는 의견을 전혀 1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만약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와 피프티 멤버들이 정말 어떠한 연결고리점이 없고 이들 역시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더기버스 안성일 씨와 함께할 마음이 없다. 라는 내용을 자신들의 변호인 단위건 아니면 지금 법정소송 멤버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입장문, 손편지 잘 쓰지 않습니까? 손편지를 통해서라도 인스타그램에 충분히 게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는 어트랙트를 떠났어요. 그럼 이 멤버들 더기버스로 갈 게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 굳이 저렇게 학력, 경력 다 위조사항으로 밝혀진 안성일 씨와 굳이 인연을 계속 이어나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론을 이용해서 우리 역시 피해자였다라는 내용을 주장하려면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를 잘라내는 모습만 보여줘도 아마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비판을 하던 여론에서 적지 않은 충격 반응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더기버스 안성일 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거나 모종의 공범이라 템퍼링을 시도한 건 줄 알았는데 야, 피프티 멤버들이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를 손절하네. 이거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국면이 흘러간다. 아니, 이런 의견 충분히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액션조차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작금의 사태를 두고 봤을 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전히 피프티 멤버들과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가 어떠한 연결고리점이 존재하기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손절한다라는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어제 전달해드렸던 큐피드의 저작권 뺏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서의 큐피드 저작권은 어떤 상황일까요? 전홍준 대표님이 큐피드로 추가적인 수익을 내고 싶다면 세 가지 항목을 무효로 하며 스웨덴 작곡가, 원 작곡가와 재계약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굳이 큐피드라는 노래를 날려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기버스 큐피드 지분 변경 확인서와 더기버스 큐피드 저작권 등록 이 두 가지 항목은요 무효 처리를 하면 됩니다. 왜냐?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가 전부 다 사인을 위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웨덴 작곡가와 더기버스 사이에 큐피드 권리 양수도 계약서를 한 번 더 무효 처리를 한다면 충분히 재계약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스웨덴 작곡가가 큐피드라는 노래가 대박이 났는데 재계약을 하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또한 전홍준 대표님이 피프티가 이제 가요계를 떠난다, 은퇴에 합의를 하고 큐피드 실현권 전환으로 인한 신뢰 파탄 문제를 상쇄하고 새로운 뉴 걸그룹 프로젝트에 올라올 멤버들에게 큐피드 활동을 시킬 방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위 항목과 똑같지만 피프티 멤버의 합의 종결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피프티 멤버들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소속사에게 엄청난 위약금과 위약벌을 그나마 상쇄할 수 있는 동의서가 바로 저는 합의 종결 동의서 안에 큐피드에 대한 전권을 일임하겠다. 이때까지 자신들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도 1푼 가져가지 않겠다. 대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합의한 것으로 끝내겠다.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선 큐피드라는 노래는커녕 피프티 멤버들은 엄청난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을 청구받게 될 겁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피프티 멤버들, 전홍준 대표님에게 큐피드 노래에 대한 저작권마저도 제가 어제 빼앗길 수밖에 없다.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피프티 멤버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만약 멤버들이 여전히 전속계약 효력이 남아있고 본안소송에서조차 이 가처분 소송에서 말을 했던 전속계약 효력 정지 분명히 소송을 또 하겠죠. 거기에서도 패소를 한다면 이 멤버들은 그 기간 동안은 당연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6년 기간 내에도 활동을 해야 하는 회사에 소속된 회사원입니다. 그런데 이 멤버들 돌아오지 않겠죠. 그렇다면 엄청난 손해배상이 청구될 건데
그걸 그나마 상쇄시킬 수 있는 동의서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큐피드 노래에 대한 모든 저작권에 대한 포기,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벌어들인 활동권에 대한 수익 받지 않겠다, 정산받지 않겠다. 그게 가장 싸게 먹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약벌만 최소 50억 원에서 500억까지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홍준 대표님이 지금 더기버스 안성일 씨에게 건 소송건만 봐도 굉장히 똑똑하게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무법인 광장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과 함께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전홍준 대표님을 상대로 피프티 멤버들 승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말했던 저 방법이 이 피프티 멤버들에게 그나마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이 멤버들이요.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법무법인 발언이 함께하겠다라고 한 것과는 다르게 추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가 추가되고 있지 않느냐? 바로 법무법인 발언에 이 법률 대리인 추가가 되고 있지 않아요. 사건 번호를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여전히 법정 대리인은 이들의 부모님들밖에 없습니다. 멤버들 본인의 이름과 부모님의 이름 외에는 아직까지도 법무법인 발언이 추가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멤버들 어떤 생각일까요? 근데 제가 월요일까지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멤버들 항고가 아예 각하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굳이 항고 이유서를 낼 필요 없이 항고장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제출했다면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멤버들이 그 항고장에 과연 어떤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기존에 말했었던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나마 하나 주장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홍준 대표님의 스타크로 ENT에서의 자금의 이동에 대해서 이들이 형사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배임 횡령죄 항목으로 말이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그게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정말 억지 주장을 펼쳐서 추가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연 항고가 받아들여질까요? 아예 심리조차 열리지 않는 각하 처리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멤버들 분명히 기존에 법무법인 발언과 함께 한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추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월요일 날, 마지막 18일 날이 되는 월요일 날 항고 이유서가 함께 제출이 되면서 이 멤버들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발언이 이 사건 번호 안에 추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놀라운 건요. 법무법인 발언만이 아니라 또 다른 법무법인이 오히려 그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른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함께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게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월요일에 법무법인 화우가 항고 이유서 제출할 것 같다. 나만 이렇게 예상이 되나? 더기버스와 피프티 멤버 측이 같은 법무법인의 변호를 받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템퍼링이라는 걸 빼박 인증하는 꼴이 된다. 자, 또한 법무법인 화우가 PFT 멤버들의 항고 소송의 법률 대리인으로 쓸 가능성에 대해서 또 다른 예상안은 이렇게 됩니다. 민사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더기버스, 특히 안성일 씨와 그 직원들에게 걸려있는 소송건은요. 전부 다 형사소송입니다. 근데 이게 혐의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다라고 해요. 이게 경찰을 건너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PFT 멤버들과 멤버들의 부모님들도 결국 관련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템퍼링이다라고 했을 때 이 멤버들을 소환해서 검찰 측에서 너 더기버스 안성희 씨가 이런 템퍼링 접촉 한 적 있나 없나 이걸 분명히 조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 당시에 양측 간의
이야기가 어긋나게 된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바에는 현재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가 이제는 다른 측이 빠진 마당에 오히려 피프티 멤버들의 항고소송까지 맡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마 월요일쯤이면 분명히 뭔가 추가가 될 거예요. 만약 월요일이 돼도 추가되지 않는다? 그럼 소문에서는 뭐 법무법인 발언이 다시 돌아오지 않겠나 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전혀 다른 이상한 양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이 전홍준 대표님이 고소를 했고 이에 맞서고 있는 안성희 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가 만약 여기서 등장을 한다, 전홍준 대표님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대중들은 저와 함께 이러한 확신을 하게 되겠죠. 아, 정말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와 피프티 멤버들 간에 뭔가 유착관계가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본격적인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받게 됐을 때 이 멤버들과 정말 유착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양측 간의 주장이 만약 갈리게 됐을 때 그건 어찌 되겠습니까? 걷잡을 수 없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피프티 멤버들의 이 항고장 제출은요, 제 개인적으로 정말 최악의 악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기각된 걸 받아들이고 바로 본안 소송을 진행했다라면 좀 덜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항고를 시작했고 항고장에 항고 이유서만 안 나간 게 아니라 인지대 납부에도 기간이 걸렸고 거기에 법률 대리인마저도 정확하게 추가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 결국 어떻습니까? 많은 대중들과 이거 사법부에서도 다 판단을 할 거거든요. 피프티 멤버들이 정말 공범인가? 아니면 정말 템퍼링에 많은 말미를 제공한 건가? 많은 의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자신 있고 자신들이 떳떳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누리꾼들, 저와 같은 평범한 유튜버에게도 이런 의구심이 가질 만큼 굳이 상황을 악화시킬 필요가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 사태가 최대한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11월 달 안에는 아마 이 피프티 멤버들의 낱낱이 드러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목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